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은 일단은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실수 중에서도 큰 실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결정적인 것은 모험을 가지고 미지의 땅을 개척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모입니다.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건강하게 100세를 살기도 어려운데 또 오래 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우리를 오래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또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통신대학 프라임 칼리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터블고의 권영호 회장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권영호 회장님은 일찍이 청년 시절에 스페인으로 진출하셔가지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직접 수산업을 경영하셔서 큰 기업 그룹으로 20여 개 기업을 거느린 기업체의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글로벌 프라임 세계를 향해 꿈꾸다 시간에는 권영호 회장님께 인생 2모작, 3모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퇴직 후에 우리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비결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호 회장님, 인터블고 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 그 기업의 모체는 원양어선 고기를 잡는 대양에서 고기를 잡는 수산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이제 시점을 해서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숙박업, 그리고 이제 레저, 그리고 건설, 그리고 유통, 그리고 각종 분야의 그 노동 지배적인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 기업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뭐 글로벌이라는 데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제 스페인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아프리카 또는 이제 북유럽 그리고 또 중국 그리고 또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여러 곳에서 여러 이제 국제적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인이신데 그렇지만 회장님은 원래는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시대, 우리가, 성장하던 시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다수 다 굶주리고, 가난한 시기였고, 제가 이제 60년 중반에, 외국에 나갈 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약 한 50불 시대였어요. 그런 이제 시기였고, 제가 가장 어릴 때 꿈은, 배고픔을 좀 면해보겠다. 그리고 부자가 좀 되어보겠다. 예,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바다를, 개척이 아니라, 정복했다. 이런, 그, 말씀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때 학교는 어디를 나오셨나요? 저는 사실은, 지방에서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를 나와서 검정고시를 거쳐가지고 동아대학을 나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한국을 떠나서 처음 가신 데가 어디셨어요? 저는 이제 1966년에 우리나라 이 외화벌이
첫 이제 단계 시작하는 시점에 제가 원양어선을 타고 주로 대성에 갔습니다. 대성에 가서 거기에 스페인 까나리아 군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사하라 사막이 붙어 있는 인접한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주로 고기를 잡고 시작을 하다가 그 후에 한 몇 년 배를 타고 저는 1971년도에 스페인에서 기지 주재원 생활을 시작을 해서 이제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위로 사업에 직접 뛰어드시게 됐어요?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저는 뭐 사실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도 우선 이제 가난이 싫어서 부자가 좀 되어보겠다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해외 진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부자가 좀 되어보겠다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마침 부둣가에 있는 내일이면 폐선을 하겠다는 그런 배를 제가 이제 그걸 구입을 해서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가 얼마나 됐어요, 값이?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배가 일본 배가 였는데 주로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바다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설령이 이제 수명이, 인간도 수명이 있지만도 보통 어선의 철선들은 수명이 한 25년 정도가 됩니다. 요즘은 관리에 따라 가지고는 요즘 우리 인간도 100세 시대를 지금 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5년 기준한 그 기준은 이제 수입과 지출이 비례적으로 이제 신조선은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었지만도 배가 점점 이제 노후가 되다 보면은 지출은 늘고 이제 매출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때를 설령 한계를 칩니다. 그것이 이제 25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25년이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내일이면 폐선하겠다 하는 그 배를 제가 배를 수리를 해서 더 건강하게 이 배를 꼭 원양어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그런 결심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제가 처음 시도를 한번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공해서 그것이 정말하자면 이제 종잣돈을 마련해 가지고 제가 원양어선을 대대적으로 이제 정선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그 배가 권 회장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말하자면 제가 오늘을 만들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집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배를 25,000불, 그때 제가 한 달에 한 1,500불 정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랬는데 25,000이면 제게도 먹고 살고 적은 돈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에 모은 돈이었고 그 배 성과 자체가 25,000불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돈이 그뿐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25,000불에 때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그 배는 내일이면 버려야 될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그걸 전격적으로 배를 사가지고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경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질타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이제 구슬수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꼭 나는 성공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열심히 배를 수리해서 이제 대양에 보냈던 것입니다. 보냈는데 마침 그때 한항차에 감히 상상도 못하는 누구도 못하는 한항차에 30만 불을 의액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하자면 이제 제가 원양업에 여러 선박을 거닐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25,000불에 산 배를 가지고 첫 번 출항을 해서 30만 불을 벌으셨다니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꿈 같은 얘기죠. 제 월급이 한 달에 1,500불 받는데 30만 불을 의액을 했어요. 물론 그 돈이 다 저한테 인컴이 되는 건 아니지만도 그래도 그 30만 불을 제 손에 들어가지고 비용을 내고 이익을
그때만 하더라도 이익은 한 30% 정도는 이익이 났다 이게요. 30% 이익이 난다면 10만 불은 이익이 난다는 건데 내가 월급쟁이를 했다면 10만 불을 벌려면 언제 내 10만 불을 벌이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저한테 용기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가난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항상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것이 그 결과가 한때는 순풍에 돋다는 듯이 제가 가는 목적에 항상 걸림돌 없이 나날이 발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발이 참 좋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앙골라 지역에서 사업의 전환점을 맞이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1980년대 그 배를 사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원양업이 아주 지금 사양화돼 가는 시기였는데 그런데도 제가 꼭 원양업선을 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집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체 의장이 그 직원이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의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고 이래서 그런 아프리카 지도를 계속 보면서 연구하다가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는 앙골라에 제가 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앙골라를 조사를 해보니까 앙골라가 1975년도에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했는 국가였습니다. 하고 내전이 계속되는 국가였습니다. 내전이. 그러니까 정말 하자면은 낮에는 정부군이 행정을 보고 밤에는 반군이 들어와가지고 행정을 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고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믿음을 내가 가지고 그거를 지출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는 우리나라하고 수교가 없었어요. 수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앙골라에 들어가려면은 항상 내가 있는 스페인의 우리나라 공간에다가 이제 우리나라하고가 적성 국가인 수교가 안 된 국가에 들어간다는 신고를 하고 또 나오면 또 그게 현황을 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때도 거의 사회주의였으니까 이념적으로는 경제보다 앞섰지만은도 우리가 가가지고 원체 가서 열심히 하고 고기를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이념인보다도 경제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수교하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했고 제가 성공한 결정적인 것은 모험을 가지고 미지의 땅을 개척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권 회장님 그 배를 나중에 많이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몇십 척.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돈 버는 시기는 1985년도에서부터 한 95년도, 한 10년 정도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정말로 노다지였으니까. 가면 바다에 나가면은, 그물만 내려오면은 고기가 오르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돈을 벌여가지고 제가 또 전문 분야가 그 분야니까 계속해서 이제 배를 정선을 했는 겁니다. 배를 신조선을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중고선도 도입하고 이래서 어느 날 한 10년 후에는 보니까 한 40여 척이 어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여 척이 아프리카 북부 모로코에서부터 저 남쪽 나미비아까지 거기는 안 됐지만도 나미비아까지 우리 배가 쭉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연안을 쭉 이렇게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양업으로서는 대성에서는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배 척수를 많이 확보하고 또 성공한 기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배를 운영하던 그 선원들 기관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80년대까지는 이제 한국 선원들을 썼습니다. 예, 쓰고 또 아프리카에 인접하다 보면은 아프리카인들도 의무적으로 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이제 혼성해서 이제 태웠는데
90년대 와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이제 3D 업종으로 선원도 이제 3D 업종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선원들이 배를 타는 걸 기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배는 많고, 자, 선원들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한국인으로서는 중국도 그때 우리가 수교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하고 수교가 이제 92년도 수교를 중국하고 했는데, 90년도에 제가 중국 길림에 갔습니다. 수교가 안 됐지만은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개방해가지고 안 된 국가지만은도 정식적인 절차를 받게 되면은 적성 국가도 우리가 입국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조선족이 제일 많이 사는 길림성에 가가지고 이제 조선족이라는 것은 바다를 모르죠.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바다가 있지만은도 눈으로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바다에 가면은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회주의 제도에 있으니까 여름에는 농사를 짓지만도 겨울에는 정말로 무의도식하는 겁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깨우쳐가지고 선언을 만들어서 우리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다른 나라 국가의 사람들도 있지만도 아무래도 이제 배를 직접 모는 고급 선원들은 한국 선원들이고 밑에 선원들은 언어가 통하니까 조금 일은 잘 몰랐지만도 언어가 통하니까 시긴대로 따랐고 해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인터블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말은 아닌 것 같고 예, 그 그렇습니다.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 인터브루그는 좀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들리는데, 제가 이제 80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은 이름도, 태어난 자식에게 이름도 잘 지어 줄까 하고 부모들이 고민하고 또 유명한 장명가들이 들어가서 묻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내가 회사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이름을 만들어서 내 아닌 또 다음 세대까지 이것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를 고민하다가 인터브루라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스페인에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인터브루라는 그 말은 아담한 작은 마을이라는 그런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큰 아주 돈 많은 기업보담도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아주 이웃과 하고 즐겁고 또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을 아는 그런 개념으로 인터브루를 지었습니다. 해외에서 특히 유럽에서 사업을 오래 하셨는데 사업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렇죠. 한국인이 기반도 없이 정말 저는 외국에 나갈 때 우리나라 돈 100원도 호주머니에 엮지 않고 빈몸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돈도 없었지만은도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성공을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우리가 부자들은 미국에 가면 부자가 있고 일본에 가도 부자가 있지만도 지금도 유럽은 부자가 없습니다. 부자가 없고 또 유럽이라는 것이 동양인들한테 하필이면 왜 부자가 안 되다 맞는데 그건 아닙니다.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체 유럽이라는 것은 벌써 기반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틈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갑자기 벼락 부자는 이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했던 것은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스페인 의학 원리를 학문을 해석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인 이제 문제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동아대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는 한참 일할 때는 하루에 4시간을 내가 자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별을 보고 일터에 나가고 별을 보고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때는 우리나라에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통행금지 12시부터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남편이 직장에 나가가지고 12시 넘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한국의 통행금지만 알고 우리 남편이 이제 경찰서에 붙들려 갔지 않느냐 하고 팔 동동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와야지 하면서 십시일반으로 타움을 많이 줬던 것입니다. 예, 그런 인연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장님, 좀 안타까운 말씀인데, 일하시다가 사고로 왼손 마디 하나를 잃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 좀 한번. 제 손가락에 요게 메디가 3개가 없어요. 예, 요거는 제가 96년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허름한 정부의 호텔을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인부들하고 이제 감독으로 내가 이제 일을 했습니다. 하는데 세민 섞는 믹서기가 있지 않습니까? 믹서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건치는데 제가 가지고 이제 벨트를 좀 만졌어요. 만지는데 모르고 다른 사람이 동력을 스위치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벨트에 감겨가지고 이 손이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치료실에 가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사회적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있는 것은 대통령궁에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가 사고 났다니까 대통령궁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빨리, 어술이 좋은 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떠나면서, 이제 사장을 불러놓고, 이 손을 다치게 한 직원이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보복 행위는 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아주 제일 처음 부탁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형 비행기를 타고 남아공을 조하네스부르크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는데 마침 또 가는 그날이 남풍이 불었어요.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예정 시간에 도착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이제 이 봉합 수술을 하는데 시간을 놓쳐버렸는 겁니다. 그래서 봉합도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마음은 참 아프고 처음에는 제가 지금 가져온 것도 있어요. 이거 이제 이수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실리콘 이 손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 국내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도 이것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독일이 제일 잘합니다. 아주 손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도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또 아주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 가가지고 이 손을 내게 조금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수를 착용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이거 인생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하다 다치는 것도 이것도 자랑스러운 게 아니냐. 해서 이제 이걸 아주 그거 쓰지 않아요. 예, 쓰지 않고, 참말로 우리가 참, 내가 한쪽 발을 내가 참 읽으면은 또 한쪽 발에 있는 걸 내가 만족하게 생각하고 또 두 발이 없으면 내 목이 있는 걸 내가 다행인 걸로 생각하는 탈무드의 그 얘기처럼 나는 늘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기는 좀 행하지만은도 이제 겨울이 되면 조금 이제 손이 좀 시려워요. 거기 하나가 이제 문제지 생활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회장님,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손을 다치셨을 때 많이 낭망하고 또 당황하셨을 텐데 그 직원 처벌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탈무드 말씀하신 내가 한 팔이 없으면 아직 한 팔이 남아있고 다리도 있다. 이런 그 마음가짐이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놀라는 것은 인터블고 큰 20여 개 그룹의 회장이시고 그런데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시고 또 직접 운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활 전반에서 회장님처럼 절약하시는 분이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절약을 강조하시고 실천을 하시는지. 글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보다는 우선 겉이 좀 더 밝고 또 겉이 또 인간의 척도를 더 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태어나서 국내에 있는 것보다도 외국에 산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전부 다 이제 서양의 사고입니다. 서양에 가면 전부 다 소형차를 탑니다. 뭐 물론 큰 차도 있지만 다소 소형차를 타는 그게 하나의 이제 그 습관처럼 내려왔던 그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 전략이라는 것은 돈만 전략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략이라는 것은 인생도 우리가 전략을 해야 됩니다. 인생도 막 쓰면은 빨리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적당히 쉴 때는 더 쉬고 또 보충할 것도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건강에 오래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전략이라는 것은 어디다 잣대를 이제 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도 사업을 하는데 저도 정말 자본주의 신봉자입니다. 저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업이 물론 수입을 많이 내는 기업도 있지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이 업종들은 전부 다 노동 지합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참 기업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뭐 오나가 함부로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권 회장 당신 좋은 차 좀 타고 좀 잘 먹고 여행도 좀 하고 좀 그래 하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답을 얘기를 하기를 우리 사내에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한테 전부 다 하나하나 물어봐라 그죠. 권영호라는 회장이 주는 월급에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한 사람도 만족하지 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오나가,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들한테 입힐 걸 못 입히고 먹일 걸 못 해가면서 잘 먹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느냐. 앞으로 돈을 많이 벌으면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지만 또 기업이란 것은 항상 돈은 있으면 또 투자를 해가지고 고용 창출을 하려고 항상 그러는 것이지 돈을 모아놓는 기업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요즘 보면은 예외로 또 뭐 탈법도 하고 그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기업도 많지만은도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참말로 정도의 경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안에 세계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 것이 그런 건강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업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 군데 투자하셨지만은 한국 특히 경북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떤 생각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어렵게 성장하고 또 우리 지역이 내가 이제 태어난 곳이 울진입니다. 경상북도 울진인데 지금도 거리상으로 서울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입니다. 제주도가 아무리 멀어도 비행기 타면은 1시간 안에 갈 수는 있지만도 울진은 지금도 5시간을 걸려야 되는 오지입니다. 이 오지인데 그런 빈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왜 우리 고향이 이렇게 못 사느냐. 그래서 그것은 정말 무지다. 그러니까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성장하면은 농사 짓고 배 타는 거에 전념했는 것이지 공부란 것은 사실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사업을 하고 성공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 86년도에 제가 울진에다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만 한 5천 명 정도 장학생을 배출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약 한 150억 정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하나의 성공이라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주로 사업을 하면서 항상 이제 고향 그리고 또 내 조국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 여기 있는 방청에서는 학생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시겠지만도 특히 외국에 있는 분들은 항상 고향이라는 그 어떤 그 모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투자를 대구 지방이라든지 또는 나를 필요로 하는데 그리고 그 시가 그 지역이 필요한 기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는 다르지만도 지역 같은 데는 보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국인이 오면은 투숙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그 지역의 기반 시설인 호텔업에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도 가면은 우리 인타부르고 호텔이 큰 개가 2개가 있고 또 원주도 가면은 호텔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시가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기반 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잡은 물고기 가지고 15,000명 학생들 키우시는 데 쓰셨네요. 아주 보람이었습니다. 예. 아주 멋있습니다. 그 사업 열심히 하시듯이 기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회장님의 기부 철학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이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동서를 막론하고 기부를 많이 하는 이 국가가 잘 사는 국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통계를 보면은 미국이 3천억 불을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70%가 저소득층 내지 어린이들이 기부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통계 우리는 100억 불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지만 인구 비례를 보더라도 아직도 우리는 기부 문화가 상당히 인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하면은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는 거 이게 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도왔다 해가지고 뭐 그 얘기를 하면은 아니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숨기는 것이 미덕이지만 지금은 기부를 하고 내가 남한테 선행을 하고 알리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이웃 옆에 사람들도 동참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이제 금년도 빠짐없이 이제 얼굴 없는 천사 해가지고 뭐 연탄을 뭐 어느 날 갑자기 어디다 갖다 준다든지 돈을 갖다 준다든지 쌀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얼굴 없는 천사라고 기사화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추적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가지고 정말로 신문에 대해서 특별로 이런 얼굴 있는 천사가 나왔다. 과거에는 얼굴 없는 천사가 나왔지만 이제는 얼굴 있는 천사가 나왔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그분한테 그만한 공을 인정해주는 나라에서 아주 어떤 참 상을 내리고 함을 해가지고 제2, 제3의 얼굴 없는 천사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권 회장님은 사업도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고 또 기부 문화도 글로벌 마인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유럽은 사회민주주의 체제고 또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벼락부자가 나올 수 없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행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조건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부를 일구시고 큰 기업을 일구시고 그게 특별한 무슨 비결이 있으실까요?
글쎄 뭐 비결보다도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유럽에 살았지만도 주로 제가 돈을 버리는 사업 무대는 아프리카 연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으면서도 대체적으로 좀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 우리가 유럽의 한국인을 한국 거주민들을 말하면은 한 10만 명을 추측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부자도 스페인에 있고 제2부자도 스페인에 있고 제3부자도 스페인에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정말 하자면 제일 부자도 수산업을 했고 제2부자도 수산업을 했고 제3부자도 수산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열심히 하면 밥을 먹고 사는데 부를 축적하는 것. 물론 뭐 거기에 가가지고 뭐 학자도 있고 뭐 기술자도 있고 다 있지만은도 재물을 많이 얻는 데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건 회장님의 도전 정신, 그리고 4시간밖에 잠 안 자는 거. 그거 참 이렇게 말씀으로 듣기는 쉬운데, 뭐 도전해야지, 뭐 4시간만 자고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일들이 참 실천하기 어려운 그 회장님만의 아주 남미 흉내내기 어려운 특징과 장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한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 감히 제가 뭐 이런 말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부존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좀 주변 열강국들이 첨예하게 지금 뭐 영토 분쟁으로 이렇게 시비를 하고 있는 처지가 되어 있고, 또 우리는 분단 국가로서의 우리가 가야 될 일이 참 산적에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 그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지금 오늘 우리가 세계 속에서 경제 대국을 됐다는 것이 오늘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에부터 그것이 기반이 돼서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정말 하자면 우리 시대에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몫이 되겠죠. 몫인데 지금부터 앞으로 50년, 100년 후를 바라보고 우리가 뭘 해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좀 많다고 하지만은도 우리가 이제는 걸어가기 때문에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 세계를 우리나라로 본다 이러면은 우리 5천만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두셋 낳아가지고 미국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중국도 보내고 이렇게 들여서 글로벌로 이렇게 형성한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애를 그냥 뭐 출산도 적게 하고 우리나라가 놀기만 좋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부모들이 이룩한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해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이 걱정스러운 것이 저희들이 열심히 일했던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염려하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그렇게 열심히 버시고 절약하셔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후손, 우리 차세대에게 나눠주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권영호 회장님께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몇 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유럽의 재정위기가 그리스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는데요. 경기 침체나 불안함 등 이런 부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이제, 보도를 통해서나 실제 저희들이 이제 그 수출한 체감 경기를 보면은, 유럽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그 그리스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주로 이제 유럽 남쪽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지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수산업을 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팔아보면은 이 관광객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고기가 판매가 많이 되고 적게 되고 하는 걸 보면은 직감적으로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제 관광객이 줄고 그리고 이제 그 SOC 사업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제 타격이 많이 왔는데 요즘은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세계 에너지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스페인 그 에너지 장관이 오셔가지고 그래 이제 대구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스페인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가가지고 좋은 호텔을 마치고 있던데 우리 왜 우리나라 와서는 안 지느냐 얘기를 해서 그 나라에 경제가 좀 나쁘고 이래서 그렇다 이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쪽 쪽에는 민족 자본이 이제 축적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민족 자본이 없어요. 없지만은 또 그 나라는 뭐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 삼류는 뭐 망해도 먹을 거가 있다는 그거로 좀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은 또 실제 체감 경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경제가 요즘 이제 좀 살아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수출 상품도 유럽의 판매량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네, 하시죠. 스페인과 한국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의 관점과 입장에서 보셨을 때 유럽 시장과 한국 시장 이 양쪽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유럽에는 이제 복지 국가입니다. 복지 국가고 저도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연금을 받고 있는 이제 연금자인데 연금에는 대단히 관대해서 옛날에는 연금 받는 숫자보다도 돈을 버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제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이제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지 자금이 이제 이 바닥이 나서 앞으로의 상당히 이제 문제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고, 그것을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스페인만 보더라도 일주일에 노동 근로 시간이 37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바뀌어져서 40시간으로 3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하라. 많이 하고, 즉, 너희들 부모들을 믿게 살려라. 이런 이제 정책을 이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참 좋지요. 복지 정말 좋지요. 복지를 있는 사람들이 또는 넉넉한 국가가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어 가는 게 다 좋지만은도 이 재원이 이제 조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출되는 양만큼 이제 또 돈이 이제 거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 유럽에서 쓰던 제도를 이제 도입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참 좋긴 좋지만은도 미래에 지금 현재 유럽에 닥쳐 있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두려움도 우리가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복지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맞춤형 복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예컨대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무료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료 안 탑니다. 그래서 내 같은 가진 자가 그래도 여전 사람이 돈을 내야지 무조건 나이 타령만 하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내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물해서 국가의 재정에 다소간에 도움이 되고 또 내 하나가 아니고 내 같은 사람들이 많다면은 복지 재정이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권 회장님 말씀대로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로 빨리 진입을 할 거예요.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곧 몇 년 후면 40%가 됩니다. 6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시골에서는 75살 되는 분이 청년회장을 합니다. 경로당에 못 들어갑니다. 경로당에 들어가면 물주전자 들고 심부름 댕겨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세 시대에는 75, 80까지 노동을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표현하신 대로 유럽 제도를 그대로 베껴서 거기가 겪는 곤경을 겪을 게 아니라 이런 사태를 예측을 해서 100세 시대면 이제 65세가 아니라 75세가 넘어야 노인이고 건강하기만 하면 80세까지 일해야 되고, 그런데 본인 뜻만 가지고는 안 돼도 정부 정책 같은 사회 분위기 전체가 노인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 꿈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꿈이 있지요. 근데 그 꿈을, 인간이 가장 실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은, 일단은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1% 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면은 그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1%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실수 중에서도 큰 실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라. 1%의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하라. 이것이 권 회장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권영호 회장님의 삶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빈손, 빈 주머니로 해외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배를 사서 수산업에 도전을 하고 한 척이 40척으로 늘어나고 많은 그 어려움 앞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큰 기업을 일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15,000명의 학생들에게 150억의 돈을 오랜 세월 장학금을 주시고, 또 만주 길림성에서는 대학을 만드시고 또 공장을 만들어서 영속적으로 장학금이 나갈 수 있게 하고,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권영호 회장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인생 2모작, 3모작을 해야 되는 우리들은 이제 권 회장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자기가 가진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1%의 가능성만 보여도 도전하라고 한 이 권 회장님의 말씀을 우리 오늘 선물로 간직하면서 오늘 글로벌 프라임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